혹시 양파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다가 콩팥이 나빠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양파는 혈관에 좋으니까 뭐든 같이 먹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범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나트륨 발효식품, 과량의 붉은 고기, 그리고 고칼륨 과일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양파의 좋은 성분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콩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 조합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밥상에 매일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된장찌개에 양파 넣고, 삼겹살에 양파 올리고, 건강 주스에 양파 갈아 넣고, 전부 너무나 흔한 식탁 풍경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파는 칼륨이 100g당 약 146mg으로 채소 중에서 낮은 편이고 인 함량도 약 27mg에 불과합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신장질환 영양 가이드에서도 신장 환자에게 권장하는 채소 목록에 양파가 올라 있을 정도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양파 옆에 놓이는 음식이 콩팥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딱 세 가지 최악의 궁합,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세 가지 최고의 궁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 바로 공개합니다. 양파와 고나트륨 발효식품의 조합입니다. 된장찌개, 청국장, 젓갈, 쌈장 이런 음식에 양파를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 지금 주목하셔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8세 김순자 어르신이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TV에서 양파가 혈관에 좋다는 정보를 듣고 맵기 된장찌개에 양파를 반 개씩 썰어 넣으셨습니다. 남편분과 단둘이 사시면서 혈압이 약간 높은 편이었는데 약 대신 음식으로 관리하겠다는 신념이 강하셨습니다. 문제는 양파에만 집중하셨지 밥상 위 나트륨 총량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식품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된장찌개 1인분 약 300ml 기준으로 나트륨이 평균 약 800mg 들어 있습니다. 800mg이면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여기에 젓갈 한 숟갈, 김치 한 접시, 장아찌 몇 조각만 더하면 한 끼 나트륨이 1500mg을 쉽게 넘깁니다. 하루 나트륨 목표 섭취량 2000mg의 75%가 단 한 끼에 사라지는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양파를 넣었으니 건강한 식사라고 믿으셨고 6개월간 이 식단을 거의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발목이 붓기 시작하더니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범위 아래인 52ml/mIn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나트륨 과다 섭취가 콩팥에 만성적인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파를 핑계 삼아 짠 음식을 안심하고 드신 것, 그것이 콩팥을 서서히 무너뜨린 겁니다. 이런 분 김순자 어르신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트륨이 콩팥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필터가 양쪽 합쳐 약 150만 200만 개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들이 하루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깨끗한 성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깨끗한 물을 넣으면 필터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매일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 표면에 염분 찌꺼기가 끼고 구멍이 점점 막혀서 결국 물 자체가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콩팥의 사구체가 바로 이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혈중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수분을 잡아둡니다. 그만큼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혈압은 사구체의 미세혈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이 압박이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몇 끼 반복되면 필터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사구체 경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굳어진 필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내 신장학 전문 학회에서도 만성 콩팥병 환자의 하루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파를 넣었다고 해서 된장찌개에 나트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양파의 항산화 효과와 나트륨의 신장 손상은 완전히 별개의 경로입니다. 양파 넣었으니 괜찮다는 생각, 그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콩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5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인지 마음속으로 세어 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나 발목이 부어 있는 날이 일주일에 2회 이상 있으십니까? 둘째,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10초 이상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자주 있으십니까? 셋째, 식사 때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젓갈 중 하나 이상을 거의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넷째, 최근 6개월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허리 뒤쪽이 묵직하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섯째,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090 이상으로 나온 적이 있거나 현재 혈압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3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콩팥이 이미 과부하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체크리스트만으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차가 분명히 있으니 해당 항목이 많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개 이하라고 해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콩팥은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장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매일 먹는 식탁 위 조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된장찌개 속 나트륨 문제,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당장 오늘 저녁부터 된장량을 평소의 반으로 줄이고 물을 더 넣어 농도를 묽게 해 보십시오. 그것 하나만 바꾸셔도 한 끼 나트륨 섭취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을 공개합니다. 양파와 과량의 붉은 고기,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구이 조합입니다. 고기 구울 때 양파 곁들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한국 식문화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합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양파가 아닙니다. 양파와 함께 들어가는 붉은 고기의 양이 문제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세 박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은퇴 교사 출신으로 2년 전 전립선 수술 이후 건강에 관심이 부쩍 높아지신 분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근육이 안 빠진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에 45회씩 삼겹살이나 목살을 구워 드셨습니다. 구울 때마다 양파를 두껍게 썰어 함께 올리셨는데 양파가 고기의 독소를 잡아준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삼겹살은 지방 비율이 높아서 100g당 단백질이 약 1317g 수준입니다. 적당히 드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분 400g을 한 끼에 드시면 단백질이 약 5070g이 됩니다. 체중 70kg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 약 56g인데 그 하루치가 한 끼에 콩팥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요소와 요산이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이 노폐물을 한꺼번에 걸러내야 하는 콩팥이 급성과로 상태에 빠집니다. 국내 대형 병원 식사요법 자료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는 소변 내 요산 수치를 높이고 결석 방어 물질인 구연산을 줄여 신장 결석 위험을 키웁니다. 박영호 어르신도 어느 날 옆구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고 응급실에서 3크기의 요산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고기 섭취 빈도를 줄이고
한 끼 고기 양을 자기 손바닥 크기 이내로 제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양파가 고기에 해로운 성분을 상쇄해 준다는 근거는 현재 의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양파는 양파대로 좋고 고기의 양 조절은 별도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왜 유독 60대 이상 어르신에게 이 조합들이 더 위험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0대 콩팥과 70대 콩팥은 같은 콩팥이 아닙니다. 비뇨의학 전문 자료에 의하면 사구체 여과율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mLmin씩 자연 감소합니다. 특별히 병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70세가 되면 젊은 시절 대비 콩팥 기능이 약 3040% 줄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30년 된 아파트 배수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새 아파트 배수구는 기름때가 좀 끼어도 물이 잘 빠집니다. 하지만 30년 된 낡은 배수구에 기름과 음식 찌꺼기를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물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60대 이상의 콩팥이 바로 이 30년 된 배수구와 같은 상태입니다. 용량이 줄어든 만큼 들어오는 노폐물의 양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함께 앓고 계신 분은 콩팥 손상 속도가 23배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높아져서 70세 이상에서는 약 4명 중 1명꼴인 2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1명입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무심코 먹어도 콩팥이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 그 생각이 콩팥병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한 끼의 손바닥 크기 이내, 일주일에 23회 이하로 빈도를 조절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 이건 더 위험합니다. 양파즙에 바나나, 아보카도 같은 고칼륨 과일을 넣어 갈아 마시는 조합입니다. 건강 주스라는 이름 아래 가장 많은 어르신이 빠지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양파 자체의 칼륨은 미미합니다. 양파 반개 약 100g에 칼륨이 약 146mg으로 채소 중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진짜 문제는 양파즙을 만들면서 바나나, 아보카도 같은 고칼륨 과일을 대량으로 함께 넣는 습관입니다. 양파가 아니라 함께 넣는 재료가 칼륨 폭탄의 본체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칼륨이 약 36만 420mg, 아보카도 반 개에 약 49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양파까지 합하면 한 잔의 칼륨이 약 1000mg 가까이 됩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른 성인 칼륨 충분 섭취량은 하루 약 3500mg인데 아침 주스 한 잔으로 하루 기준의 약 3분의 1을 채워버리는 셈입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이라면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분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칼륨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중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건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킵니다. 심한 경우 부정맥,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국내 뇌과학 전문 학회의 경고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1세 정미경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어르신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이 안 좋아 걷기 운동 대신 먹는 건강관리에 집중하신 분입니다. 유튜브에서 양파즙에 바나나와 아보카도를 넣으면 최고의 건강 주스라는 영상을 보시고 석 달간 매일 아침 이 스무디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혈중 칼륨 수치가 5.8mEqL로 나왔습니다. 정상 상한치가 5.0인데 그걸 넘긴 겁니다. 담당 의사는 지금 당장 이 스무디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장에 문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이라면 바나나나 아보카도를 적당량 드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핵심은 콩팥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은 칼륨 수치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받으신 후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살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끊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조합만 바꾸면 양파는 콩팥에 오히려 보약이 됩니다. 첫 번째 안전조합, 양파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100g당 약 170mg, 인이 약 26mg으로 채소 중에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양파 100g당 칼륨이 약 146mg이니까 양파 반 개와 양배추 한 줌을 함께 먹어도 칼륨 합산이 300mg대에 머뭅니다.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양배추의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양파의 퀘르세틴과 만나면 항염, 항산화 시너지가 납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양파 반 개 약 100g과 양배추 한 줌 약 80g을 소금 간은 최소로 줄이고 들기름 한 방울로 살짝 볶아 드십시오. 일주일에 34회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안전조합, 양파와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륨이 100g당 약 107mg으로 과일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서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양파를 살짝 찐 후 사과 반 개와 함께 블렌더에 갈아 드시면 고칼륨 과일 없이도 맛있는 건강 주스가 됩니다. 하루 한 잔 200ml 이내로 드시되 공복은 피하시고 식후 30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꾸셔도 바나나, 아보카도, 스무디 대비 칼륨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주스를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료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양파즙을 만드실 때 바나나 대신 사과를 넣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콩팥에 가는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세 번째 안전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와 달걀 흰자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붉은 고기를 과하게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달걀 흰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달걀 흰자 1개 약 33g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약 3.6g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 5mg, 칼륨은 약 54mg에 불과합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극히 적다는 뜻입니다. 반면 달걀 노른자에는 인이 약 6090mg 들어 있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은 노른자를 줄이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양파 4분의 1개를 잘게 썰고 달걀 흰자 23개를 올리브유 소량 1티스푼 이내로 살짝 볶으시면 완성입니다. 소금 간은 최소로 하시고 대신 후추나 마늘 파우더로 풍미를 더하시면 나트륨 걱정 없이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아침 반찬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침 시간대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아침에 섭취할 때 근육 생성에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이 어려우시면 점심이나 저녁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조합 3가지의 핵심은 저칼륨, 저인, 저나트륨 이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식재료를 양파 옆에 두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항염 시너지, 사과는 노폐물 배출 시너지, 달걀 흰자는 저부담 단백질 시너지. 이 3가지를 식탁에 올려놓으시면 양파의 좋은 성분이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현재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나 칼륨,
인 제한 시기를 하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실수 방지 규칙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규칙 하나, 양파 옆자리 점검입니다. 양파를 요리에 넣기 전에 함께 들어가는 재료의 나트륨부터 확인하십시오. 된장이나 젓갈과 양파를 함께 쓰실 때는 된장 양을 평소의 반으로 줄이고 물을 더 넣어 농도를 묽게 해 보십시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한 끼 나트륨 섭취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규칙 2, 고기는 손바닥, 양파는 주먹입니다. 고기 구이와 양파를 함께 드실 때 고기는 한 끼에 자기 손바닥 크기 이내 약 100g으로 맞추십시오. 양파는 주먹 반 크기 약 80g이면 충분합니다. 고기의 빈도는 일주일에 23회 이하가 콩팥의 안전한 기준입니다. 규칙 셋, 주스에 넣기 전에 칼륨 계산입니다. 건강 주스를 만드실 때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대신 사과, 배, 양배추처럼 저칼륨 재료로 대체하십시오.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은 전문의 지시에 따라 칼륨 섭취를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 주스 한 잔이라도 칼륨 합산량을 반드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양파를 고르실 때는 껍질에 윤기가 있고 단단하며 무거운 것을 고르십시오. 수분과 퀘르세틴 함량이 높습니다. 보관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망에 걸어두시고 냉장고에 통째로 넣으시면 습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물러집니다. 자른 양파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되 이틀 이내에 드시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최악의 조합 3가지, 양파와 고나트륨 발효식품, 양파와 과량의 붉은 고기, 양파와 고칼륨 과일 스무디. 최상의 조합 3가지, 양파와 양배추, 양파와 사과, 양파와 달걀인자. 양파는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옆에 무엇을 두느냐가 여러분의 콩팥 10년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양파를 매일 드시는 주변 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나도 이렇게 먹고 있었다 하는 조합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콩팥 건강 오늘도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